공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해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에 공천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 본인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천 관련 문건이나 이 같은 걸 받은 일이 없다.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은 바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되는 문건 또는 살생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최근의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김무성 대표와 본회의장 가서 내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한 정두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죠. 정두원 의원이 공천 관련 살생부가 돌고 있다. 김무성 대표한테 들었고 K모 교수한테도 들었다. 확인했다. 이러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게 또 옛날 같은 구태 정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공천으로 한참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김 대표의 측근이 김 대표가 친박 핵심으로부터 현역 의원 40여 명의 물갈이를 요구하는 명단을 받았다. 40여 명의 이 안에는 나도 있고 유승민 의원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살생부에 포함이 됐고 이미 누군가 나는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이러자 현역 물갈이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정두원 의원과 정치권에 회자되는 이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27일 날 발언이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과 살생부와 관련해서 공천 관련 문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가 아니라 문건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뭐 증권가의 찌라시 수준의 수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언론의 유력 일간지들의 뭐 K모 교수의 역할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일파만파로 퍼졌는데 결국은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공천은 권력자가 원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하는 건데 왜 그런 문건에 돈이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께서 정두원 의원한테 K모 교수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는 거는 정말 통탄한 일이죠. 21세기에 70년대 80년대야 권력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더군다나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하겠다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시나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는 이 살생부라는 게 이른바 이제 누구 최고 권력자가 이름을 쭉 적어놓고 자, 이 사람들은 이번 공천에서 배제하시오라고 이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심위원장한테. 근데 이제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천이 하향식 공천이었으니까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삼김시대의 음모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 이런 것들을 상정하기 어려운데 아마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정두원 의원 얘기와 김 대표 얘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조사를 시켰다고 얘기하니까 뭐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친박 학살이라는 게 있었고 2012년도 19대 총선 때도 이른바 친이에 대한 표적 낙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 지역, 특정 지역에서 진박 논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진박 마케팅이라는 것도 계속 얘기가 돼 왔고 그런 것과 관련시켜가지고 어쨌든 이른바 최고 권력 측에 무슨 어떤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지금 친비박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박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음모다, 자작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정두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는 내용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친박 쪽에서 진박 마케팅 이후에 또 지금 서울에는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정두원 의원,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개혁 정책에 비평을 많이 하고 협조를 덜한 분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몇 번 흘렸어요.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월급만 축내고,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의 개혁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면접에서 좀 고려할 수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동원 의원은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니 본인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누리당이 지금 야권은 저렇게 칼바람 공천을 하고 난리인데 이걸 뭐 40명을 한다 이런 도식적인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엔 공천 물갈이 포복의 현역 의원이 한 5, 60명은 돼야지 또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까. 어떤 방식이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늘 당무위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비상한 상황에서 여기에 왔다면 나한테 공천권도 달라. 뭐 나한테라고 한 비대위의 공천권을 달라. 이 공천권이 없으면 이번 이 선거 내가 공천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개혁안 그거 고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진다. 나를 비상 상황이라고 데리고 왔으면 내 의지를 좀 반영시켜 달라. 아니면 날 쫓아내든지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1차 이제 컷오프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이제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안에 명단에 의외로 친노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문희상 의원도 그렇고 뭐 노영민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네. 신계륜 유인태 의원 등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수용한 분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는 이른바 정치적인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배제되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혁신위가 했던 김상호 혁신위원장 시절에 했던 이 공천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든 권한을 다시 이제 김종인 대표 본인에게 달라는 얘기죠. 비대위에 달라는 얘기가.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은 계속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잠잠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 컷오프 이외에 또 지금 재선 이상 50% 초재선 이하는 또 30% 물갈이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예. 이러한 명단이 공개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아하. 더불어민주당도요. 예. 지금부터가 사실은 야권의 공천 정국을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앞으로 그 총선에서의 그 득표수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개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 들어온 분인데 하여튼 시스템 공천까지는 아무튼 문재인 대표하고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명단 공개는 모르지만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러나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친노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또 김종인식 공천이라고 저 광주의 강기정원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자르겠다고 하니까 자르겠다는 말 좀 격한 편입니다만 예. 친노에서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비대위원장이고 선대위원장인데 야권의 개혁을 위해서 나한테 권한을 안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당무위원회나 여러 가지고 당헌 당규를 고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할 거고 앞으로 내가 김종인식 공천할 때 너희들은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면 난 그만두겠다. 이런 강수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양산에서 혼자 보이지 않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있고 김종인 대표가 지금 온몸으로 지금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두 사람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물러섰지만 뒤에서 손수 두고 트위터링 정치하면서 지금 다 관여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의견을 표시하고 김종인 대표는 지금 화살을 맞으면서 이런 난국을 좀 헤쳐가고 있는 근데 것 같습니다. 김종인의 개혁이 성공을 해야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게 앞으로 대권과도 유리한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트위터로 여러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당대표 물러났다고 해도 뭐 문재인 대표가 전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단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을 관련해가지고 예. 문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좀 투트랙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가능해 보이고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쟁점이 친노 인사를 어느 정도 배제하는 거는 불가피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이른바 친문 인사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친문재인 그렇죠. 쪽에 그쪽까지 만약에 계속 이제 뭐 컷오프에 해당된다면은 한마디 문재인 할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간의 갈등도 불거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을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식 치라고까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나올 수 친노 있겠죠. 배제까지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흔히들 계란으로 바위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친다. 어제 계란으로 바위친 기자회견장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여당에 물론 뭐 여야가 지금 뭐 따로 없습니다만 여성 국회의원 후보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선거구 같은 경우 분구가 되거나 해서 새로 생긴 거는 여성 우선 추천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현실 정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비례대표는 뭐 남녀 좀 우선 추천도 있고 균등하게 좀 어느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으로 가면 여성들이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우선 추천의 경우가 이제 정치적 소수자라고 해서 여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여성 신인의 경우는 또 가산점을 받고 말이죠. 이런 게 있는데 비례대표는 뭐 이제 남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역시 지역구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좀 불리한 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들의 비중이 여전히 낮거든요. 예. 물론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들을 선거제도 개혁, 제가 아까 20대 총선 때 20대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의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좀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정치적인 인재풀이 많이 약하죠. 또 우리나라 과거의 유교 문화의 영향하에서 정치권에 대한 그런 여성의 선호도가 많이 적었지.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남자나 여자나 이제 능력과 재능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여성한테 우대를 주면 또 이게 역차별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남자들이 노력하고 이런 것 평가를 못 받을 수 이런 걸 잘 균형 있게 공관위에서 심사해서 잘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